삶과 죽음의 지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한 생을 살아가며 그대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거늘 무언가를 움켜쥐려 애쓰지 않는가. 재물이며 명예이며 그 어떤 것도 이 몸이 떠난 뒤에는 바람과 같이 흩어질 뿐이니 무엇을 그리 애착하는가. 이 몸이란 무상하니 젊음은 찰나와 같고 건강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어느 날 이 육신이 떠나면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백골이 땅에 묻히고 시간이 흐르면 그마저도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그대가 이 세상에서 행한 업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눈앞의 이익을 쫓으나 지혜로운 자는 업을 돌아본다. 이 생을 마친 뒤에야 깨닫고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지혜를 익혀 바른 길을 걸을 것인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사라지나 그 업은 그대와 함께 머문다. 그대가 오늘 짓는 행실이 내일의 운명을 정하고 지금의 삶이 다음 생을 결정하리라. 전생을 알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오늘의 그대를 보라. 내 생을 알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그대가 짓고 있는 업을 보라.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물등이 향기로운 물건에 배듯 서서히 스며든다. 반면 어진 사람과 함께하면 향기를 머금은 듯 선행이 몸에 배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길을 걷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를 살피고 무엇을 행하는가를 경계해야 하느니라. 몸이란 본래 무너지고 썩어가며 결국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늘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 허망한 육신에 집착하는가? 늙고 병들어 쇠약해지면 어찌할 것인가? 죽음을 피하려 하나 그것은 그대에게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 법. 생을 마치는 날은 반드시 다가오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이 행하는 것은 다만
바른 길을 걷는 것이니라. 진실로 바른 인격을 가진 자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에도 조심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며 남에게 속을지언정 남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다만 욕망을 채우려 하느니라. 나이가 들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삶은 다만 무겁기만 한 육신을 끌고 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세 개의 이름이 있다 하였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 그리고 죽은 뒤에 남는 이름. 그대들은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부귀와 영화도 명예와 권세도 결국엔 사라질 것이요 끝내 남는 것은 그대가 살아온 업이니라. 그러므로 사치에 빠지지 말고 인색함에도 치우치지 말라. 오직 바른 길을 걸으며 자비와 지혜를 익히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이니라. 진정한 지혜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서 비롯된다. 지식은 책 속에 있을지 모르나 깨달음은 오직 행동 속에서만 피어난다. 그러므로 헛된 욕망을 버리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대들이 지혜를 구하려 하느냐? 그러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른 업을 쌓고 바른 행을 닦아 헛된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 삶이란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 그러나 그 손에 업의 향기가 남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이 세상에 남기는 참된 흔적이니라. 경조사 가지 마라. 반드시 후회한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찾아온 한가로운 휴식 시간. 갑작스레 들려오는 북소리에 마음이 놀란다.
확인해보니 오랜 세월 함께 지냈던 벗에 부친상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이 소식에 마음이 복잡해져 아내와 상의해보니 아내는 조문 대신 조의금을 보내자 권한다. 장례식장이 멀지 않아 얼굴이라도 비춰볼까 고민되었지만 아내의 말에 따라 조의금을 보내고 마음을 달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직장을 떠나 몇 해가 지난 후 이제 칠순의 문턱에 들어선 어르신이다. 긴 세월을 겪으며 살아온 그가 부고 소식에 왜 이토록 고민에 빠졌을까? 그것은 바로 은퇴 후 세월이 흘러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은퇴 직후에는 경조사 연락이 올 때마다 거의 무조건 참석했다. 후배들이 어렵게 연락을 준 것을 고마워하며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참석했다. 하지만 경조사에 참석할 때마다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반가워하는 기색 없이 불편해하는 낯빛을 보며 일이 끝난 후에도 연락이 없었다. 지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이상한 초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의미 없는 초대라고 생각하며 허탈함에 괴로워했다. 은퇴 후 사회적 교류가 줄어드는 노년기에 경조사를 어디까지 챙겨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많은 이들이 과거의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퇴 후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인간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을 같이 한 관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된다. 퇴직한 다음 날에도 해는 여전히 뜨지만 어제와는 다른 일상이 펼쳐진다. 매일 입던 관복을 꺼낼 일이 없어지고 규칙적이던 식사 시간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던 동료들과는 이제 약속을 잡지 않는 한 다시 만날 일이 없다. 물론 은퇴 후에도 동료들과 인연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다. 사적으로 신분을 쌓아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는 등 나이 들수록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직을 떠나면서 자연스레 인연이 끝난다. 은퇴 직후에는 동료들과 가끔 연락하고 소주 한 잔 할 수도 있다. 관직을 떠났어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동료들과 인연이 쉽게 끊길 리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관나 같은 업무라는 공통점이 있을 때는 동료들과 나눌 이야기도 많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된다. 하지만 관직을 떠나면 내가 하는 일도 역할도 없어지고 나를 필요로 했던 이들도 멀어진다. 얼마 전 관직에서 물러난 지인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은 관청에서 일하며 아꼈던 후배가 있었다. 이 후배는 어렸지만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일도 능숙하게 잘하여 지인이 관직을 떠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돌보았다. 지인이 관직을 떠난 후에도 가끔 그 후배가 생각나 술 한 잔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관청의 소식을 묻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웠다. 그러나 만남이 잦아질수록 이야기가 점점 더 상관없다고 느껴졌다. 결국 지금은 자주 만나지도 않고 가벼운 안부조차 눈치를 보며 연락을 꺼리게 되었다. 이처럼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유효기간이 있는 모래성과 같다. 은퇴자를 난처하게 하는 경조사 소식은 무심히 날아온다. 멀어졌다 해도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라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결혼식은 자식들의 행사이니 마음이 쓰이지 않지만 부고장이 날아오면 연민의 마음이 쓰여 참석을 결정한다. 경조사 때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일정이 끝나면 그저 지나간 일로 여겨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는데 은퇴한 상관에게 연락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렵게 참석한 사람 입장에서는 섭섭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든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고 인간관계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만들어진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경조사에 굳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 경조사란 본디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혼례나 첫 돌잔치, 장례와 같은 일로 사실상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만큼 가까운 이들끼리 축하하거나 애도하는 것이 경조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조사가 인간관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여 본질과 달리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 가까운 이에게만 알려야 할 일을 널리 알리고 알게 된 이상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축하나 위로의 의미로 돈을 주게 되면서 경조사의 의미가 변해버렸다.
사랑하며 살자. 비가 산과 들을 가려서 내리고 바람이 나무와 풀을 가려서 불던가. 바위 틈 작은 풀꽃에도 비는 내리고 갈대밭 풀벌레 소리에도 바람은 다녀간다. 풍랑이 치고 해일이 일다 가도 파란 하늘이 얼굴을 내밀면 제 가슴 쓸어안고 고요해지는 바다여. 살다 보면 누구나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울어야 할 때가 있다. 고난 없는 삶을 바라지 마라. 고난은 견딜 수 있을 만큼 주어지는 아픔이고 보람을 견뎌낸 만큼 얻어지는 기쁨이다. 오늘 내 몸이 수고스러워야 내일 내 마음이 풍요롭거늘. 무엇이든 쉽게 구하려 들지 마라. 눈물 없는 삶을 바라지 마라. 울지 않고는 태어날 수 없듯 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하루를 사는데도 걱정이 많거늘 한평생 사는데야 말해서 무엇하리. 싫다고 떠나는 것, 멀리 있는 것을 애써 잡으려 하지 말자. 스쳐 지나간 그리운 것에 목숨 걸지도 말자. 그것이 일이든 사랑이든 욕망이든 물질이든 흐르는 시간 속에 묻어두자. 지금 내 앞에 멈춘 것들을 죽도록 사랑하며 살자. 오랜 시간이 흘러 나를 찾았을 때 그때도 그들이 못 견디게 그리우면 그때 열어보자. 아마도 떠난 것들, 그리운 것들이 순서대로 서서 나를 반겨주리니. 그때까지 미치도록 그리워도 시간 속에 묻어두고 지금 내 앞에 멈춘 것들에 몰입하며
죽도록 사랑하며 살자. 깨어 있어라. 잠자는 시간을 줄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시간의 잔고는 아무도 모른다. 쇠털같이 많은 날 어쩌고 하는 것은 귀중한 시간에 대한 모독이요 망언이다. 시간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잠자는 시간은 휴식이요 망각이지만 그 한도를 넘으면 죽어있는 시간이다. 깨어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만큼 많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려고 하지 말라. 깨어있는 그 상태를 즐기라. 보다 값있는 시간을 활용하라. 우리들의 시간은 날마다 새롭다. 우리의 나날은 늘 새로운 것이다.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똑같은 날은 하나도 없다. 괴로워도 다른 괴로움이고 즐거워도 다른 즐거움이지. 똑같은 괴로움, 똑같은 즐거움이란 있을 수 없다. 어제와 같은 똑같은 호흡을 어찌 오늘도 들이고 내쉴 수 있겠나? 같은 강물에서는 절대 두 번 목욕할 수 없다고 하듯 우리의 순간순간은 늘 새롭고 경이로운 것이다. 세상을 살며 어느 한순간이라도 똑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같이 보려고 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려고 한다.
어제의 생각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이전의 관념으로 지금을 판단하려 하고 어제 만난 사람으로 오늘의 사람을 대하고 이전의 사랑으로 지금의 사랑을 끼워 맞추려 한다. 이전에 들었던 가르침으로 오늘 듣고 있는 가르침을 가로막지 말라. 어제 들었던 가르침을 다 놓아버릴 수 있어야 오늘 전혀 새롭고 신비로운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는 것. 다 아는 가르침이라고 이미 경험했다고 전에 느껴보았노라고 하지 말라. 지금 느끼는 경험은, 지금 듣고 있는 가르침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라.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줘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주고 중요한 일은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원망하더라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라. 자기를 원망하는 자와 사이가 가까운 자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원망하는 자를 구원하라. 욕하는 자와 때리는 자를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낼 것이며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생각하라.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그것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는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 나가라. 좋은 벗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일깨워주고 좋은 일을 보면 마음속 깊이 기뻐하며 괴로움에 처했을 때 서로 버리지 않으며 이익을 분배하고 상대방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늘 어진 생각을 합니다. 나쁜 벗이란 상대의 물질을 빼앗으며 거짓말을 하며 체면만을 좋아하며 삿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의 이목으로 삼어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비춰보지 못할 것이 없고 밝은 귀로 듣지 못할 것이 없거늘. 굳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목만을 고집하여 미혹에 빠져듦을 자초하려 하는가? 함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기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에는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얼굴빛이 좋은 것을 좋다고 하지 않고 신체에 좋은 것을 좋다 하지 않으며 의복에 좋은 것을 좋다 하지 않는다. 한 입으로 두 말 하거나 꾸며서 하는 말을
좋다 하지 않고 다만 마음에 뜻하는 바가 단정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인생길에 내 마음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난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으랴.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어찌 다 좋게만 들리랴. 내 말도 더러는 남의 귀에 거슬리나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세상이 어찌 내 마음을 꼭 맞추어 주랴. 마땅찮은 일 있어도 세상은 다 그런 거려니 하고 살자. 사노라면 다정했던 사람은 멀어져 갈 수도 있지 않으랴.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무엇인가 안 되는 일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잘 되는 일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더불어 사는 것이 좋지만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람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마음 쓰고 아파하지 말자.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누가 비난했다고 분노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자. 부족한데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고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인생은 결국 가는 것.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으랴. 그러려니 하고 살자. 껌껌한 겨울 날씨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자. 더러는 좋은 햇살 보여줄 때가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그래,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삶이란 인생을 공중에서 5개의 공을 돌리는 것이라고 상상해보자. 각각의 공을 일, 가족, 건강, 친구, 그리고 영혼이라 명명하고 모두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해보자. 조만간 당신은 일이라는 공은 고무공이어서 떨어뜨리더라도 바로 튀어오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4개의 공들은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 중 하나라도 떨어뜨리게 되면 떨어진 공들은 닳고 상처 입고 긁히고 깨지고 흩어져 버려 다시는 전과 같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당신의 인생에서
이 5개의 공들의 균형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는 모두 다르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두지 말고 자신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두어라. 당신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당신의 삶처럼 그것들에 충실하라. 그것들이 없는 당신의 삶은 무의미하다. 과거나 미래에 집착해 당신의 삶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하지 말라. 당신의 삶이 하루에 한 번인 것처럼 삶으로써 인생의 모든 날들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 당신이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아무것도 진정으로 끝난 것은 없다. 당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이 불완전함이다. 위험에 부딪히기를 두려워 말아라. 우리는 이러한 기회로 용기를 배운다. 찾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에서 사랑의 문을 닫지 말라. 사랑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주는 것이고, 사랑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랑을 너무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이며, 사랑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은 그 사랑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진 말라.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감정은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고맙다고 느끼는 그것이다. 시간이나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둘 다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음미하는 여행이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말한다. 인간관계의 대화법.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정성껏 들어주면 돌부처도 돌아보신다. 말에는 자기 최면 효과가 있다. 상대편은 내가 아니므로 나처럼 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이 말을 듣는다고 미리 생각해보고 말해라. 정성껏 들으면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지루함을 참고 들어주면 감동을 얻는다. 한쪽 말만 듣고 말을 옮기면 바보 되기 쉽다. 자존심을 내세워 말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면 내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 쳐진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진실성을 인정받는다. 말의 내용과 행동을 통일시켜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인정받는다. 무시당하는 말은 바보도 알아듣는다.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달린다. 대화의 질서는 새치기 때문에 깨진다. 침묵이 대화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첫 한마디에 정성이 실려야 한다. 내 마음이 고약하면 남의 말이 고약하게 들린다. 지적은 간단하게, 칭찬은 길게 해라. 말투는 내용을 담은 그릇이다. 따져서 이길 수는 없다.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유머에 목숨 걸지 마라.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자초한다. 다양한 대화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잔소리는 용서가 안 된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을 때쯤 해서 말을 멈춰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농담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표정의 파워를 놓치지 마라. 적당할 때 말을 끊으면 다 잃지는 않는다. 사소한 변화에 찬사를 보내면 큰 것을 얻는다. 말은 하기 쉽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해라. 입 서비스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 당당하게 말해야 믿는다. 흥분한 목소리보다 낮은 목소리가 위력이 있다. 눈으로 말하면 사랑을 얻는다. 덕담은 많이 할수록 좋다. 공치사하면 누구나 역겨워한다.
잘난 척하면 정만 많이 생긴다. 두고두고 괘씸한 느낌이 드는 말은 위험하다. 상대에 따라 다른 언어를 구사해라. 과거를 묻지 마라. 일과 사람을 분리해라. 애교는 여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화의 시작은 호칭부터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작은 실수는 덮어주고 큰 실수는 단호하게 꾸짖어라. 지나친 아첨은 누구에게나 역겨움을 준다.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무덤을 파는 일이다. 악수는 또 하나의 언어다. 쓴소리는 단맛으로 포장해라. 낯선 사람도 내가 먼저 말을 걸면 10년 지기가 된다. 목적부터 드러내면 대화가 막힌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말하면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 말을 잘한다고 대화가 유쾌한 것은 아니다. 타협이란 완승, 완패가 아니라 둘 다 승이다. 험담에는 발이 달렸다. 단어 하나 차이가 남극과 북극 차이가 된다. 진짜 비밀을 차라리 개에게 털어놓아라. 가르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한다. 비난하기 전에 원인부터 알아내라. 눈치가 빨라야 대화가 쉽다. 불평하는 것보다 부탁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말도 연습을 해야 나온다. 허세에는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 내가 먼저 털어놓아야 남도 털어놓는다.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들추어서는 안 된다.